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4.3 중앙위원 10명이 새로 선임됐습니다. 하지만 명단이 비공개돼 논란이 일었는데요. 새로 선임된 위원 명단을 제주 MBC가 입수해 취재한 결과 제주 4.3을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유혈 사태로 평가한 교수 등이 포함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최근 새로 선임된 제주 4.3 중앙위원회 위원은 모두 10명. MBC가 입수한 명단에는 양준석 국민대 교수가 포함돼 있습니다. 양 교수가 2021년 기독교 관련 잡지 월드뷰에 기고한 글을 살펴봤습니다. 제주 4.3 사건을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유혈 사태로 명시하고 50 총선거의 경우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선거운동이 진행됐다며 이승만 정부에 대한 정당성과 정통성을 부여했습니다. 또 다른 신임위원으로 확인된 사람인 이은선 안양대 교수. 이 교수는 지난 2015년 제주 4.3에 대해 왜곡 축소 논란이 있었던 국정역사 교과서를 지지하는 교수 모임에 참여해 활동한 이력이 확인됐습니다. 또 지난 1월 새 대한민국 리더십과 한국교회의 역할 포럼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좌우 대립이 극심하던 해방 후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건국했다며 이 대통령의 리더십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 4.3 단체들은 4.3 당시 민간 학살에 책임이 있는 이승만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인사가 선임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승만을 이렇게 옹호하는 학자들이 포진해 있다고 하는 것은 추가 진상조사 보고서 채택 과정에서 상당한 난항이 예상될 수 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진상조사 보고서 자체가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신임위원들은 4.3 중앙위원회 위원 활동에 대해 아직 첫 회의도 참석하지 않았고 확정된 업무도 없다며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MBC가 확인한 나머지 위원들도 육군 법무감 출신 변호사와 현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등 보수 성향이 짙은 위원들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일 제주 4.3 중앙위원회 분과위원회 첫 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새로 선임된 위원들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에서도 지난 3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치러 제주 지역 농협과 수협 등 32개 조합을 이끌 대표자를 뽑았는데요. 경찰 수사 4개월 만에 당선된 현직 조합장 5명이 입건됐고 그중 1명은 금품 제공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2,200명이 넘는 어민들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는 서귀포시의 한 수협. 김모 조합장은 지난 3월 선거에서 3선에 성공했지만 최근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원래 그 조합장님 혹시 출근하셨나요? 지금 조합장님 개인 사정 때문에 오늘 하루 안 나오시고요. 김 조합장이 선거 기간에 투표권이 있는 조합원들에게 전달한 상품권은 850만 원어치. 조합원 60여 명에게 나눠줬고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없애기 위해 돌려받기까지 했습니다. 경찰은 김 조합장을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전달한 관계자와 상품권을 받은 조합원 등 모두 70여 명을 입건했습니다. 구매책 역할을 한 사람들과 전달책 역할을 한 사람들도 공동 정범으로 저희가 이제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상품권을 수수한 단순 수수자들도 매수 및 이해 유도죄 수수 혐의로. 김 조합장은 지난해에도 조합원들에게 여행 비용을 줬다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 경찰은 이번 주 안에 김 조합장을 검찰에 넘길 예정인데 100만 원 이상 벌금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김 조합장 변호인 측은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지만 자수한 상황에서 구속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를 한 달여 앞둔 가운데 경찰의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 조합장을 포함해 지난 3월 치러진 선거에서 경찰에 입건된 현직 조합장은 모두 5명. 관계자들까지 포함하면 90명이 넘어 수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경기 침체 장기화에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까지 임박하면서 수산물 시장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상인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제주도의회가 현장 방문에 나섰는데 보여주기식 행사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송원일 기자입니다. 손님들로 한창 붐빌 시간이지만 시장 분위기가 썰렁합니다.
경기 침체로 소비가 위축된 데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까지 겹치면서 손님들이 뚝 끊겼기 때문입니다. 그 일본에서 원전 오염수 방류한다니까. 예, 네네. 그러니까 사람이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먹고 죽어질까 봐. 안전해도 안 사가는데 어쩝니까? 상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며 제주도의회가 현장 방문에 나섰습니다. 상인들은 여름 성수기를 맞았지만 찾아오는 관광객이 줄어들어 어려움이 크다고 말합니다. 아이들이 방학해가지고 하면 딱 그때부터 가족이 막 단위로 들어오고 막 이랬었는데 사람이 완전히 절반이 아니고 더 줄어드는 것만이. 또 밀려들던 택배 주문량마저 급감했다고 호소합니다. 한 반 정도 줄었어요. 반 이상. 아니 이보다 더 안 될 거잖아요. 걱정되죠. 장사하는 분들은. 특히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로 상인들의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원전수 때문에 사실 매출이 한 30% 이상 줄지 않았나. 상인들이 점점 떠나가는 입장입니다. 주변 수역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해서 뭐 이상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를 좀 적극적으로 좀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 방문단이 상인들과 만나면서 이동한 거리는 150m 정도. 상인 몇 명과 간단한 대화를 나누고 촬영용 장면을 연출한 뒤 15분 만에 끝났습니다. 이번 현장 방문이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당초 상임위원장들도 모두 참석한다고 보도자료를 냈지만 대부분 불참했는데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상인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보다 내실 있는 현장 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전남에서는 지역 대학과 지자체가 해조류 산업화를 위해 협업을 시작합니다. 다양한 해조류 탐구와 실증 연구를 통해 해양 바이오 산업의 경쟁력도 한층 높아질 전망입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전국 전복의 70%, 해조류의 50%를 생산하는 완도군. 단순 양식에서 벗어나 해양을 활용한 전국 최초의 치유센터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테라피 등 건강관리에 사용할 제품들도 모두 해조류를 원료로 한 제품들로 만들어졌습니다. 오는 9월 치유센터가 개관하면 다양한 해양 바이오 제품들이 개발돼 산업화할 전망입니다. 해조류를 이용해서 이제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 화장품 그리고 에너지를 생산을 하게 되는데요. 해양 치유를 해양 바이오 산업으로 끌어올릴 실증센터가 완도 신지 명사심리에 문을 열었습니다. 조선대가 운영하는 해양실증센터는 사업비 160억 원을 들여 해조류를 특화한 바이오 기업의 연구 성과를 검증하고 첨단 장비를 임대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동시에 개관한 협력연구소에 완도군이 유치할 기업 부설 연구소 10곳과 해양 바이오 신규 업체 30곳이 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해조류 또 해양 산업에 대해서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서 더 많은 해양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실증센터 개관으로 해양 바이오 기업의 필수 연구 기반이 갖춰지면서 해조류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학관 협력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오늘도 해안가를 찾는 피서객들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중문 해수욕장의 모습인데요. 제주도 해안으로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일요일까지는 대기조에 의해서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데다가 제주도 해상을 중심으로는 제6호 태풍 카눈의 간접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태풍 카눈의 이동 경로에 변동성이 많은 상황인데요. 이 태풍 카눈은 모레쯤 동중국해에서 정체한 뒤 동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주말에는 일본 오키나와 북서쪽 해상으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동쪽으로 물러나면서 태풍의 길이 우리나라로 올라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태풍의 정확한 진로는 주말이나 다음 주 초쯤 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 남쪽 먼바다로 강한 너울성 파도가 밀려오면서 제주 남쪽 바깥 먼바다는 물결이 3에서 6m까지 매우 높아지겠습니다. 중문 해수욕장에서는 이한류에 유의하셔야겠고요. 오늘 밤 사이에는 폭풍 해일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는데요. 계속해서 기상정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주 산지를 제외한 제주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도 불볕더위가 이어질 텐데 체감온도가 35도를 웃돌겠습니다. 수분 섭취 자주 해주시고 그늘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주 전 지역에서 구름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자외선도 무척 강하겠습니다. 햇볕 차단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현재 기온 보시면 북부와 남부 지역 28도, 서부와 동부 지역 27도 보이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북부 지역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부 33도, 서부와 남부 지역 32도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도 맑은 날씨 보이겠고요.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올 텐데요. 내일은 북부와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5에서 40mm 정도의 소나기가 오겠고요. 주말에는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도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센터가 문을 열고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은 6세부터 65세 아래의 등록 발달장애인으로 한 차례에 7일까지 연간 30일 한도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7일 전에 예약해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일 입소도 가능합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았지만 제주를 찾는 관광객은 감소했습니다. 제주도 관광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115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6만 명보다 7.6% 줄었습니다. 특히 내국인 관광객이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지난해보다 14.3% 감소한 106만 명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관광객은 지난달에만 9만 명가량 늘어나 올 들어 누적 30만 명을 돌파해 지난해 3만 명보다 10배 증가했습니다. 계속되는 폭염에 제주에서도 온열 질환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그젯밤 서귀포시 중문동 야외 공사장에서 50대 남성이 열 경련으로 병원에 이송되는 등 지난 한 달 동안 제주에서 33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고 연령별로는 50대가 42%로 가장 많았고 발생 장소는 절반에 가까운 45%가 실외 작업장이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2023 아세안 시장 포럼에 참석해 제주의 탄소 중립 비전을 소개하고 교류와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나섰습니다. 아세안 시장 포럼은 아세안 지역의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2011년 출범 이후 해마다 열리고 있는데 제주는 이번에 처음으로 참가했습니다. 다음 달 한 달 동안 택배 추가 배송비가 지원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추석을 앞두고 다음 달 한 달 동안 섬 지역 주민들의 택배 요금에 대해 추가 배송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신청 대상은 추가 운임이 부과되는 섬 지역에 주소를 둔 주민으로 신청 기간과 지원 금액 등은 제주도에서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집을 다 지어놓고도 분양이 안 된 악성 미분양 주택이 2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812호로 지난 2021년 8월 이후 22개월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올해 상반기 분양된 주택은 727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4% 급감했고 월별 주택 매매 거래량 감소세도 2021년 12월 이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막대한 공적 자금이 투입돼 조성된 자기 차고지 이용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됩니다. 제주시는 이달부터 넉 달 동안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으로 조성된 차고지 1,400여 곳을 대상으로 이용 실태를 조사합니다. 조사 항목은 자기 차고지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항목 등이며 중대한 위반의 경우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할 계획입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